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2025년 미국의 디지털 자산 환경, 네, 안녕하세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나 스테이블 코인의 엄청난 부상, 그리고 여기에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벌써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넘어섰다는 게 와, 진짜 놀랍더라고요. 네, 그렇죠. 미국 정부의 접근법도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고요. 네,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럼 한번 자세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이번 분석은 단순히 정보만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통찰, 그리고 좀 놀라운 사실들을 뽑아서 당신이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 변화부터 짚어보죠.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 이게 크게 바뀌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그 방향성인데요. 이전에는 집행을 통한 규제,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혁신, 촉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 촉진이요? 네, 2025년 1월에 나온 행정명령 14178을 보면 명확해지는데요. 제목부터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입니다. 아예 제목부터 그렇군요. 그렇죠. 디지털 자산을 미국 경제 발전에 중요하다고 딱 명시하면서 친암호화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그럼 이전 행정부 정책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전 행정부의 행정명령 14067 같은 경우는 좀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이걸 폐지하고 기회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갔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 발행 가능성을 명확하게 배제했다는 점입니다. 아, CBDC는 안 하겠다. 이것도 큰 변화네요. 그런데 많은 디지털 자산 중에서 유독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규제의 불확실성이 좀 거쳤어요.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커버드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커버드 스테이블 코인이요? 어떤 조건이죠? 네, 예를 들면 1:1 달러 담보가 확실하고 저위험 자산에만 투자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이런 조건들이죠. 이런 건 증권이 아니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좀 안심하는 분위기가 생긴 거죠. 아하. 그리고 의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해서 포괄적인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 지니어스 법안이니 스테이블 법안이니 하는 것들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고요. 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히 기술이나 규제 문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규모를 한번 보세요. 이미 1,2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미국 국채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1,200억 달러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이게 미국 전체 단기 국채 발행량의 약 2.5%에 해당해요. 2.5%나요? 네, 그런데 스탠더드 차터드 같은 기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28년까지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2조 달러요?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4년 동안 약 1조 6천억 달러 정도가 추가로 미국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바로 그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부채 관리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이게 바로 자료에서 언급된 글로벌 금융의 지각 변동 가설이랑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누구나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의 마찰 없이 달러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각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 정책을 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겠죠. 이건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로 강조되어 온 국가 중심의 통화 관리 모델에서 벗어나는 어쩌면 아주 근본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새로운 위험도 따라오겠죠. 금융 안정성 문제라던가. 입니다. 금융 안정성 문제나 불법 자금 유통 같은 새로운 위험 요인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런 큰 변화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이들도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직접 암호화폐를 막 사들이거나 발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강점인 기존 인프라,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거죠. 아, 인프라 제공 쪽으로요? 네, 예를 들어 구글 클라우드는 블록체인 노드 엔진이라는 걸 출시해서
폴리곤이나 솔라나 같은 다양한 블록체인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네. AWS, 아마존 웹 서비스도 매니지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발란체 같은 곳과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는 기업이나 개발자들을 위한 기반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웹3 생태계를 지원하면서 자신들의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블록체인 서비스인 애저 블록체인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았었나요? 그럼 발을 뺀 거 아닌가요? 아, 네. 그 서비스 자체는 중단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손을 뗐다기보다는 전략을 수정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전략 수정이요? 네. 자체 서비스 대신에 컨센시스 같은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애저 기밀 원장 같은 보안 기술이나 탈중앙화 신원 확인 기술인 아이온, 아니면 엑스박스 로열티 관리나 스타벅스 원두 추적 같은 특정 기업용 솔루션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하, 좀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활용 사례에 집중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범용 서비스보다는 특정 니즈를 공략하는 거죠. 애플이나 메타는 또 행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쪽은 어떤가요? 애플은 뭐랄까, 여전히 좀 신중한 태도예요. 팀 쿡 CEO가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요. 대안 결제 수단 관련해서 인력을 채용한다거나 앱스토어에서 NFT 관련 규정을 약간 완화하는 정도의 움직임은 보입니다.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지켜보는 느낌이네요. 네, 직접적인 인프라 구축보다는 애플페이와 코인베이스를 연동하는 것처럼 결제 영역이나 자사 생태계 내 정책 조율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죠. 메타는요? 리브라 프로젝트 실패 이후에는 잠잠했던 것 같은데요? 네, 리브라. 나중에 DM으로 이름 바꿨던 그 프로젝트 실패하고 나서 NFT 실험도 잠깐 했다가 중단했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지급 결제 관련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 다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요? 네, 메타페이 같은 디지털 지갑 서비스도 있으니 결제 분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도 빼놓을 수 없죠. 넥스레저 플랫폼 같은 기업 솔루션이나 한국은행과 CBDC 합력하는 등 꾸준히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종합해보면 빅테크 기업들은 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려는 걸까요?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좀 뒤에서 지원하는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핵심은 직접 참여보다는 간접 지원 및 통합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인프라 제공자, 서비스 통합자, 그리고 잠재적인 결제 솔루션 탐색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이런 움직임을 좀 더 부추기는 면도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 특유의 신중함이나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문제 같은 복잡성 때문에 아직은 전면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채택하기보다는 점진적인 통합이나 서비스 제공에 더 무게를 두는 양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2025년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는 것, 특히 국가 부채 관리나 달러 영향력 유지 같은 목표와 연결해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주로 인프라나 서비스, 결제 영역에서 신중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이겠군요. 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개인이 국가의 통화 통제를 어느 정도 우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지각 변동의 가능성, 이건 앞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전 세계 개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기반 자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하고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점점 더 많이 우회하게 된다면 이런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에게 통화 주권이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